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를 제가 되게 즐겨가지고 이걸 하려면 컴퓨터 학과에 가야겠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유림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진유림입니다. 유림님의 개발자로서의 커리어 여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을 일찍 시작했어요. 21살에 시작을 했고 처음 커리어는 디자이너 인턴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인턴을 하고 개발자 인턴을 하고 회사랑 학교랑 병행하면서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을 옮기고 또 옮겨서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그런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6년 차 개발자가 그죠. 되신 거죠. 정말 오랫동안. 아, 존중하며 잘 버티셨습니다. 너무 저는 부끄러워요. 6년이라는 커리어가.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약간 연차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잘하신다고 제 입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차의 유림님이랑 이제 네. 0년 차 개발자였을 때 유림님을 비교해 봤을 때 업무가 어떻게 확장되어 오신 것 같으세요? 제가 0년차 때 목표는 1인분 몫을 하는 개발자가 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제가 일을 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제 1인분을 하고 나니까 비즈니스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사실 개발은 하다 보면 늘거든요. 주위에 좋은 개발자들 많이 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들한테 약간 따라가려고 뱁새 가랑이 찢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데 오히려 어려운 거는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예요. 어떤 이슈가 있어요. 뭐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주어진 대로 만드는 개발자라면은 일정 산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일의 볼륨도 모르니까 그냥 플랫하게 개발만 하곤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잠깐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간보기 위한 페이지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 달 동안 막 클린 코드를 짜면서 개발을 하는 것보단 지우기 쉽고 좀 확장 가능하게 개발을 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15배의 생산량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산량 차이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동료의 시간도 줄이고 이게 또 떨리네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 왜 굳이 이걸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잘하는 게 아니고, 주위 개발자가 이걸 오히려 더 잘해서, 이 또한 뱁새처럼 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뱁새처럼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뱁새가 오버랩이 머리를 또 오늘 잘라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유림님께서는 일반적인 그런 대학 전공이 아니라 네, NHN 맞아요. 넥스트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생 때는 그냥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UCC 대회 주기적으로 나간다던가 타블렛을 용돈 모아서 사가지고 그 디지털 드로잉을 한다던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를 제가 되게 즐겨가지고 이걸 하려면 컴퓨터 학과에 가야겠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그 NHN 넥스트라는 학교가 인문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같이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딱 나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만들려고 왔는데 코딩을 해가지고 별로 피라미드를 그리래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고 얼마나 못했냐면 제가 학고를 2번을 맞아서 한 번 더 받으면 퇴학 위기까지 갔는데 저에게 나타난 게 프론트엔드예요. 항상 친구들보다 못하다가 프론트엔드는 제가 친구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NHN 넥스트 졸업하신 다음에 레진, 스마트 스터디, 제플, 토스 이렇게 거쳐서 커리어 여정을 밟아오셨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개발자로서 일하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저는 좀 돌이켜보면은 항상 제 역량보다 한 단계 이상인 회사들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합격했을 땐 좋은데 막상 들어가면은 제가 그 회사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다가 또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만큼 성장해 있긴 하더라고요. 원래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간 다음에 조금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분명히 뿌듯하고 기뻤던 순간들도 그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회사의 지금 팀이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2명이 일주일에 기능을 3-4개씩 치거든요. 그래서 그 3-4개를 바로바로 배포를 하면서 사용
사용자 반응을 보고 저희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저희가 퀴즈를 내놓으면 퀴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반응이 바로 보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놓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모바일 개발자는 그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릴리즈 주기를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내야 되는데 프론트는 좀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렇게 빠르게 일했을 때의 장점이 어찌 보면 이게 하나의 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내놨을 때 반응 좋으면 더 개발하고 이거 잘 될 거야 하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거는 사장시키고 그런 경험이 좀 개발에 대한 지식 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뭘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유림님만의 프론트엔드 공부법 있다면? 저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일단 인강을 검색을 해요. 인프런이나 유데미나 그런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리액트 치면은 가장 잘 팔리고 평점 좋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만 사서 그냥 끝까지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사용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한 사이클은 될 것 같고요. 그 Today I Learned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줄여서 TIL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당장 적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 위키피디아 같은 거를 만드는데 점점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새로 받는 인풋보다는 뭔가 기존에 쌓았던 지식을 계속 쓰기만 해가지고 좀 텀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먼슬리 아일런드라고 좀 TIL보다 호흡이 좀 더 긴 거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시간을 따로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회사 개발하다가 내 공부 못하는 적이 진짜 많은데 저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조금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책 10분 보고 그 아티클 15분 읽으면서 먼슬리 아일런드 정리하고 명상하고 부끄럽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사이클을 좀 하기 시작해서 그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7시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미라클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나한테 미라클이죠. 그죠? 저 원래 10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미라클이에요. 유림님 하면은 또 커뮤니티 매니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전에 헤이조이스에 와서도 한번 강연해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게 됐고 또 유림님만의 경쟁력으로 갖추게 되셨는지 이 스토리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커뮤니티 매니징이라는 용어를 접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2014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페이스북을 하는데 9X년생 디자이너 모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개발자 모임도 있나 쳐봤는데 없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100명 된 기념으로 오프라인 번개를 해봐야겠다 하고 딱 했는데 되게 특이하게 자기 커리어를 설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퇴사하고 뭐 스타트업에 갔다든지 게임이 너무 좋아서 게임 회사를 창업했다든지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거기서 자극도 많이 받아서 이런 모임은 지속해야겠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열고 점점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운영진도 늘어나서 5,000명 규모까지 갔었고 뭐든 내가 모르는 거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모르는 그런 경험을 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뭐 대학생 혹은 취준생 그리고 이미 커리어가 있는데 전환을 하려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유림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이 꼭 필요하다 하는 점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것만큼은 구현해내고 말겠다라는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없다고 개발자 못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있었을 때 앞으로 나의 커리어에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취직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회사 들어가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고 연봉 협상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거에 집착하면 되냐. 그냥 내가 정붙일 요소 하나만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이 한 번에 들어와도 안 터지는 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막 엄청 파는 거죠. 사실 회사는 영리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개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만들어내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바람과 나의 목표가 맞닿아 있으면은 이게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회사에 어필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만들어 있고 회사에서 나의 입지는 굉장히 좋아진 거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이제 미래의 프론트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유림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론트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딜 봐야 되지? 프론트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걸 정말 잘한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을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일단 좀 해보시면서 아 이게 내가 맞나? 하고 좀 간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렇다고 조금 해봤는데 재미없다고 금방 포기하시지 마시고 회사 최소한 막 2곳 정도 다녀보면서 이렇게도 일해보고 저렇게도 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한국에 회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각자 회사에서 배울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프론트 개발자들이 제가 보기엔 성격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일하기도 좋은 느낌이 들고요. 빨리 공부하시고 취직하셔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